저의 사춘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2살이 되는 아이나 13살이 되는 아이는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는 않으면 조만간 나중에 10대, 30대, 40대 난리를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막내 동생은 사춘기 때 공부만 잘했고 의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의대를 우수하게 졸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 의사, toxicologist, 이게 독을 실수로나 자살하기 위해서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공입니다. 근데 30대 후반부터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내내 굉장히 복잡하게 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늦은 사춘기라고 볼 수 있죠. 네.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을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이상한 짓을 다 하기 시작한 막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를 겪을 바에야 제때 정상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겪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법적인 문제가 한번 손버릇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저에게 오줌을 마시게 한 선배 도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다 부어버렸다는 사건 때문에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아버지한테서 이틀 동안 억지로 단식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학계에 뭐라고 할까요? 학계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제도와 굉장히 어려워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알맞지 않은 주입식 교육뿐만 아니라 엄마가 제가 원하지 않은 공부를 계속 하게끔 저를 밀어붙이신 것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추가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그 당시에 마약도 있었고 이 다음에 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춘기라면 이성에 대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서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엄청나게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성관계는 죄악,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굉장히 그 면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동기들끼리 남성들끼리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당시에 타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드래프트 맥주를 마시면서 병 맥주도 마시면서 간주를 먹으면서 같이 술에 취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좋아했었어요, 저는. 근데 술김에 좀 이상한 짓을 몇 번 했고 이게 남의 물건은 부수어버리거나 그래서 많이 후회합니다. 이게 근데 그 나이에 그게 fun이라고 이게 재밌다, 이게 잘했다, 자랑스럽다라고. 근데 어른이 돼서 이걸 돌이켜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미성숙한 짓들이었는지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이 다음에 마약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마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청년들이 90% 정도 됐었습니다. 안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예외적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마리화나 하시시라는 것 사용했고요. 그리고 좀 똑똑한 것 한 번 사용했는데 그게 저한테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 이거는 하이 되기보다는 이걸 상태를 마약 먹은 상태를 줄고 하기보다는 저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주 빨리, 그리고 이게 다행한 일이고 이게 나를 위한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자살한 남동생은 상당한 마약 삼식자가 됐었고 굉장히 독한 것들도 많이 먹곤 했었고 판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 경찰들과 상당히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여러 번 쫓겨났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게 자기 목숨을 다친 거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동생의 친구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남동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 그 60대 뭐 초반일 텐데 근데 그 동기들이 남동생의 동기들이 다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마약을 먹다가 보니까 얘가 다 망가졌어요. 그 마약이 어디에서 나오면 뭐 콜롬비아, 뭐 페루, 멕시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캐나다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시장이고요. 상당한 장사고요.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남길 수 있는 건데 남동생이 결국은 그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반면에 저는 저한테는 알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예방 주사를 접종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저한테 피우게 했습니다. 한 번. 그래서 저는 어지러워지고 뭐 이거는 토하고 싶어지고 뭐 한 개 피도 저는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예방접종, 평생. 어떤 예방접종을 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독감 예방접종을 뭐 매해 한 번, 뭐 코로나19는 뭐 이게 1년에 한 번 최소한.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번만 받았어도 아주 충분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저는 어머님께서 희망하시는 공부를 저는 못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저에 대한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는 못하셨어요. 의사가 되어야 한다. 캐나다에서 제가 신청한 의대, 캐나다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 서류 수준이 아주 평범했었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점수는 아주 평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는 프랑스에 있는 의대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입시를 보아야 한다. 프랑스 제도는 그거예요. 누구나 1학년생이 될 수 있습니다. 칼리지만 졸업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불어를 알거나 말거나 간에 college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유열이 낭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 그리 심하진 6대1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6대1로. 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해야 했었고 이유가 뭐냐면 사춘기 동안에 19살이 됐을 때 저와 함께 굴리지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렇게 여자친구를 뭐 7, 8개월 동안 사귀었다가 프랑스에 유학 가게 됐기 때문에 제 마음은 늘 몬트리올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새로운 공부에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뭐가 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 가서 유학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뭐 까다로운 중간고사, 기말고사 받아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치열한 경쟁입니다. 외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내 여자친구 생각하느라고 결국은 아주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막상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사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교사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 돌아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복잡했었지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지금 자세히 아까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저는 중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다른 학교에서 저를 받아들였대. 그때 조건을 붙였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기숙사에서 살아야 한다. 이 아이가 예민하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는 안 좋은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기숙사에서 살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말이 되면 집에 돌아갈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 될 때 이게 기숙사로 돌아가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왜 그랬는지 너는 기숙사에서 나와라.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거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랬었는지 부모님이 무슨 논리였는지 아직 이해하지는 못해요. 행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해요. 집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는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렇게 사춘기 정령한테 여유를 어느 정도 줘야 합니다. 타콘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어디에 있을 건지 이제 계속 곁에 있기를 요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물론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해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며칠에 돌아오는지 모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보호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 컨트롤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어떻게 저는 재수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작별 인사를 해놓고 그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5년이나 걸렸고 그 여자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랑스에 가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부모님 덕택으로 부모님이 제가 해야만 한다고 여기고 계시는 그 공부 인 의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게 된 덕택으로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부모님과 저 사이에 대서양이 있구나.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나서 저는 합격할 수 있었으면 통과했어요. 그리고 우수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그 5년 동안 다녔습니다. 1학년은 마치고 나서 2, 3, 4, 5학년까지 다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저는 종교 생활을 할까? 캐나다 키벡주에서 다들 미사에 성당에 다니고 이게 반드시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이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많이 죽어버리면 이게 천국에 못 간다. 고성소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고성소에 간다. 고성소에 가서 불안하게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세를 내도록 빨리 세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하여튼 프랑스에 가서 저는 이제 성당에 안 가도 된다. 이게 주일이면 저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지. 근데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신이 존재한다면 만일 신이 존재하신다면 너는 이 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신에게 드릴 시간이 없다면 너는 진짜 이상한 피조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지께서 제가 성당에 안 다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수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녀야 한다. 근데 본당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게 프랑스 사회 안에 그 본당의 세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죠.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